근데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받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변화를 못 줬어요.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접고 딴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죠.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듣보잡 회사를 갔어요. 그럼 다들 거기 왜 가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버 10번째 인플로이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자괴감이 든다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난 여기서 언뜻 이해는 해도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계영이고요. 제 한국에서 커리어는 뭐 그냥 삼성전자 다닌 거 외에 별거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검색 엔진 개발을 11년 정도 했는데 야후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디렉터까지 승진을 했었고요. 50명 정도 엔지니어 매니저를 했고 유데미라는 회사가 정말 작을 때 조인을 해서 0명에서 30명까지 키웠고요. 지난 한 2, 3년 정도는 다양한 사람들과 멘토링을 하고 또 많은 수의 회사에 컨설팅과 어드바이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27년 동안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제가 배운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중고 때는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었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 잘 듣고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애플2 컴퓨터를 사주셔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1학년 때부터 인턴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원 랩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배우고 돈을 벌고 또 학원 가서 강의하고 뭐 그랬는데 다들 대기업 가는 분위기였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놓고도 나중에 취업할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무슨 변리사가 된다든지 안전하게 가는 게 더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갔고요. 새로운 일도 하고 승진도 좀 빨리 하고 좀 재미가 있었는데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뭐 하는 일이 맨날 똑같으니까 별로 재미없었고요. 좋았던 점은 삼성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동 강도가 높거든요. 거기서 사회 경험을 처음 했던 거는 지금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는 부분, 시간을 오래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뭐 좋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안 갈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동기가 스탠포드에 유학을 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엑싯을 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다음 창업을 하면서 저보러 조인하라고 했었죠. 그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니 와이프도 뭐 날씨 좋은 곳에서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 이외에 무슨 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내가 영어를 참 못하는구나. 좀 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할 걸. 삼성전자 다니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 큰 도움은 안 되는구나.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였기 때문에 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냥 거기에 작은 부속품인 거예요. 유닛 테스트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 왔을 때 한 3, 4년은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느라고 바빴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조인했던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회사가 구글이었어요. 구글 하는 거를 거의 따라한 셈인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시리즈 B 펀딩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9/11이 터져가지고 투자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돈 못 받으니까 그때 그냥 헐값에 매각했죠. 막상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접 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팔리면서 그 산 회사에 따라가는 옵션이 있었는데 안 따라가고 창업을 했죠. 상장된 회사들이 다양한 종류 리포트를 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검색을 잘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간과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마켓이 작다는 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고 두 번째는 파이낸스 회사들하고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 회사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공동 창업을 해도 각자 역할을 갖고 그 역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는 4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명이 결혼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 회사 방향에 참견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의견의 일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죠. 공동 창업을 해도 각자 역할이 있고 분야별로 각자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또 후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아이디어 가지고 회사가 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피봇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더 트레이딩 정보를 파는 서비스로 이제 피봇을 해서 한 달에 29.99달러씩 받는 거로 해서 사용자 1000명까지 늘렸거든요. 6개월 만에. 창업자들끼리 건강하게 싸울 수 있었으면 또 피봇하고 해서 뭔가 이룩했을 것 같은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헤어졌죠. 안 좋게 헤어졌죠. 결국 그 의견의 불일치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애매해요. 2대1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 창업자는 2명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2명보다 공동 창업자가 크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가진 게 속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하고 당연히 앞에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모든 거를 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감정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낀 거 많죠. 공동 창업자의 중요성. 싸움도 많고 의견 불일치도 많은데 의견이 뭐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가 하나 후회도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인생에서 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죠. 애도 태어나고 해서 스타트업 다니니까 이제 돈 버는 것도 없었고 저한테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해봤으니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호기심은 사라졌다는 그 부분이 그 뒤에 제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좀 방향성을 많이 줬죠.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원래 제 첫 번째 회사를 인수했던 회사로 돌아갔어요. 간지 9개월 만에 그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주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이 서비스가 중단되고 너희들 잘리니까 그 전에 알아서들 살 길 찾아. 그리고 대신 너희들이 그날까지 일을 하면은 보너스를 줄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말 큰 회사 가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하다가 야후에 간 거예요. 야후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생기기 전에는 포털 검색 시장에서 탑을 달리던 온라인 IT 회사였죠. 제가 야후 7년 2개월 다녔는데 제가 조인했던 시점에는 그러니까 야후가 탑이었던 세상이었고요. 검색 엔진 개발이었어요. 처음 4년 정도는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엔지니어들을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하는 것보다 결과 내는 거에 포커스를 더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솔루션보다는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결과를 빨리 보일 것이냐. 이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2개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승진 몇 번 해서 디렉터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엔 이제 구글이 마켓을 차지해버렸고 야후는 멀리 떨어진 2등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나빠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받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변화를 못 줬어요.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접고 딴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죠. 좋았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페이스북 초창기에 조인을 했다든지 창업을 따로 해서 뭐 한 5년 10년 후에 이제 또 크게 엑시스를 한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생각을 잘못한 게 내가 가진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새로운 기회를 교환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기회들을 못 잡았어요. 그때 뭐 예를 들면 저도 페이스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냥 걷어차버린 거죠. 망하는 조직에 있으면은 자신감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예요. 뭐가 됐건 성장을 해야지 사람들도 더 들어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는데 야후라는 회사는 이제 구글에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망해가기 시작을 했고 좋은 사람들 떠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하고 저도 모르게 자신감 잃고 나쁜 버릇을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정치적으로 변하면은 뭔가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푸시하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거든요. 일단 오래 걸려요. 뭐를 할 때도 뭐 여기저기서 딴지도 많이 들어오고 좀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야후 초반엔 많이 했죠. 사람이 정치적으로 변하면 처음에는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다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땐 몰랐어요. 미국이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남하고 비교는 덜하는 사회거든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회인데,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덜 하는 것 같지만 실리콘밸리는 예외예요. 실리콘밸리는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워낙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야후 때 제 옆에 있는 동료가 그만두고 듣보잡 회사를 갔어요. 그럼 다들 거기 왜 가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샤오미 초창기고 우버 10번째 인플루이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자괴감이 든다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난 여기서 그냥 큰 회사에서 이루고 있지?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사실 자기가 가진 거를 버리고 뭔가 불확실성에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언뜻 이해는 해도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큰 회사 다니는 엔지니어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이제 한국계 뭐 스타트업이 펀딩을 크게 받고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또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할 용기는 없어요. 건드려는 보는데 여기저기 인터뷰는 해서 뭐 오퍼를 받기도 하는데 행동에는 못 옮겨요. 제가 딱 야후 다닐 때 그랬어요. 기회라는 거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고, 그 기회라는 게 확실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걸 잡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환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가진 것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큰 리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또 근데 주변에 잘 되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 자괴감도 들고 자신감을 잃고 좀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후를 제가 이제 그만두기 1년 전에 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후가 이제 보너스가 매해 3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3월에 보너스 받고 나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버틴 다음에 바로 쉰 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추가 펀딩에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조인한 지 8개월 만에 망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후에서는 안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아직도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게 있었고, 무슨 상황에 도달을 했을 때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할 때.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쁜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지 인지하려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갑자기 감정적이 되고 불안해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많은 경우 과거의 상처하고 관련이 있고, 커리어가 길어질수록 그 상처는 더 많아지거든. 그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꼭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여기저기서 상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제 보스들 중에도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못 해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분은 클라우드 탓을 해요. 그럼 클라우드 탓이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못한 게 잘못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쓰자고 하면 클라우드는 비싸서 안 돼. 그게 제가 관찰한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왜곡된 경험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자신들도 다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해본 거 해보는 거, 또 하나는 싫어하는 거 다시 해보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불안하고 감정적이 된다 싶은 상황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공법으로 부닥쳐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한 1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야후 그만두고 제가 작은 스타트업 갔다가 8개월 만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내가 도대체 미국에서 왜 이러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도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1년 정도 좀 쉬면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와이프가 또 선뜻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갭이어가 시작됐던 거였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충격인데,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던 나이예요. 43살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큰 흐름 따라갔던 것 같고, 그냥 학교 다닐 땐 공부 열심히 하고 다들 졸업하고 삼성전자 가니까 갔었고, 난 미국 와서부터 어느 정도 제 의지로 살기 시작한 건데, 딱히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